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조정 후에 암호화폐 가격의 대상승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모건 크릭 창업자가 이번 주 암호화폐 산업 이슈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번 주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총 6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1인 투자자, 비트코인 매수로 5,000달러 선 돌파 견인. 네, 두 번째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 2배 증가. 세 번째 SEC, 네, 증권거래위원회 토큰 가이드라인 발표. 네, 네 번째 바이낸스 싱가포르 거래소 출시. 다섯 번째 40여 개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술 평가. 여섯 번째 비트코인 상승세. 이렇게 암호화폐 산업 이슈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좋은 소식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클레이즈 RBS가 이제 R3 코르다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 사업에 동참했다는 이러한 소식입니다. 4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게 되면 영국 대표은행 바클레이즈와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 사업에 동참했다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해당 시범 사업에는 총 4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블록체인 스타트업 IPN이 개발한 툴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한편 해당 툴은 기업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컨소시엄 R3의 금융 전문 플랫폼 코르다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IPN은 전 세계 부동산 업계는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1,6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면서, 또한 해당 업체는 과거 블록체인에 회의적이었던 전통 은행들이 특정 케이스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5%의 설문조사 참여자가 투자금이 만약 생긴다면 나는 XRP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지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 방송 채널인 CNBC의 크립토 트레이더 쇼 호스트인 란 노이너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를 대상으로 5만 달러가 만약 생긴다면 어떠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겠냐고 질문을 했는데, 2만여 명의 설문조사 참여자 가운데 이 중 45%가 리플 XRP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소식인데요. 네, 넷플릭스 미드 더 OA 시즌2에 이더리움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넷플릭스의 OA 시즌2 에피소드 1에서 등장했다고 하는데, 등장 장면은 드라마 속에서 실종된 소녀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위해서 사설 탐정에게 이더리움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은 온라인 게임을 통한 보상으로 얻은 것인데, 네, 여기 보면은 이더리움 개수가 이렇게 써 있죠. 29,482개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네, 미드 속에서는 1 이더리움당 1,054달러, 약 한화로 120만 원인 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기사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미드 속 세상처럼 보상을 통해 획득한 이더리움을 결제로 자유롭게 쓰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물론 가격도 점점점 이러면서 굉장히 귀엽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의 시기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래인 것 같죠. 네, 지금 2019년을 기반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더리움이 한 개당 120만 원 하는 이런 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게 되면 영국계 외환 송금 전문 업체인 레셔널 FX가 리플과 협력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해당 업체는 리플 지불 플랫폼인 엑스커런트 솔루션을 활용하여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레셔널 FX는 영국 국세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유럽연합 지역 내 경영 허가를 받았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큰 랠리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이다 라면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한 비트코인 고래들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스쿼드 박스에서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수석 연구원 톰 리가 16개월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019년에 꾸준한 매집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의 조정 후에 약 2.7%의 회복세를 보이며 5,055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8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 회복세를 주도했다면서 이 약간의 조정은 비트코인이 4,2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19% 상승한 후에 이루어져 있으며 네, 톰리와 같은 분석가들은 이것이 시장의 모멘텀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라며 이 탐 리에 따르게 되면 아주 초기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하던 고래들은 이 자산의 가격이 2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 일부 정리했고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자산군의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힘든 2018년을 보냈고 2019년에는 천천히 상승해 오고 있다며 오래된 고래들의 지갑이 비트코인을 다시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9년의 기간보다 지난 4개월 동안 제도화에서 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2019년 1분기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나 가격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피델리티와 ICE 그리고 나스닥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SBI 홀딩스, 삼성, 그리고 카카오와 같은 아시아의 주요 대기업들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부문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며 4월 1일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과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심리 변화는 지난 5일 동안 시장의 드라이 파우더, 실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투자 자금을 드라이 파우더라고 하는데 이 자금이 존재했음을 보여줬다고 탐리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래들은 원래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사람들 중 일부이며 2만 달러의 코인을 정리한 일부는 다시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면서 그리고 벡트와 같은 긍정적인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고 피델리티, 커스터디와 같은 많은 인프라와 움직임이 특히 베네수엘라와 터키와 같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며 나는 4월 1일에 큰 움직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많은 이제 미투자 자금이 있었다는 진짜 증거였다면서 비트코인과 또 알트코인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며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5일 전부터 많은 상승을 이루어내면서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기사처럼 비트코인 고래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시작하여서 비트코인의 많은 가격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러시아 대표 SNS 업체인 브콘탁테의 암호화폐 발행 소식을 공유하면서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론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리플에 관한 소식입니다. 리플의 이제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센이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XRP로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사가 좀 쓸데없이 길어서 네, 요약된 기사를 찾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영국 온라인 미디어 데일리 메일에 따르게 되면 리플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크리스 라센과 그의 부인 리나 램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모교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에 암호화폐 등을 통해 2,500만 달러 상당 기부금을 전달했다며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작년 11월 기부금이 대략 5,600만 XRP라고 합니다. 이후 가격 변동성이 커졌지만 암호화폐 등 새로운 형태의 기부금을 수령하는 것도 일종의 학습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사는 지난해 17개 17개의 글로벌 주요 대학교에 5천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네, 이렇게 리플 XRP가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공헌을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만큼 리플이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리플과 XRP가 2019년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희망찬 기대가 되네요. 네, 비탈릭 부테린이 말하는 이제 이더리움 2.0의 특징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디코노미 2019에 참석해 이더리움 2.0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CEO 부테린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작업 증명이 보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분 증명 POS와 샤딩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2.0의 핵심은 비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합의를 실행하는 체인으로 비콘 체인과 샤드 체인이 연동되면서 이 모든 과정을 관장한다는 것이 부테린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별도 생태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더리움 1.0의 생태계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1.0과 비컨 체인의 연동으로 기존에 보유한 자산도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콘 체인은 64개의 슬롯을 지닌 에포크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각 슬롯에는 증언이 필요하며 에포크는 검증단에 의해 승인이 된다면 이를 통해 견고한 입증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물론 시간도 단축된다며 6초 안에 검증 및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제안자들이 신속하고 빠르게 새로운 블록체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샤드는 총 24개로 구성이 된다며 각 샤드는 거래 활동을 기록하면서 동일한 용량으로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샤드를 검증하는 검증단은 샤드의 무작위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해킹을 통해 위협받을 이런 것이 이제 방어력이 좋아졌다, 보안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탈중앙화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더리움 2.0은 총 4단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0단계 이정이라고 합니다. 0단계는 지분 증명을 이제 구현하는 단계인데요. 1단계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닌 데이터를 검증하는 과정이고 2단계는 계정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인에 올리면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실행 단계라고 하면서 3단계는 컨센서스와 규모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테리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하는데 확장성, 유용성, 블록타임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기술의 발전이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탈릭 부테린이 2018년에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많이
뭐 본인이 만든 이더리움이라고 무색하게 관심이 없는 이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2019년에 와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홀더분들,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댄 라리머 이오스 창업자가 3시간 전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오스가 최근 7천만 건의 이제 하루 처리량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는 평균적으로 초당 810건을 처리했다는 것으로 그는 우리는 최적화 및 확장성 제고 작업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송희경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디코노믹 2019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5일 블록체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라고 하는데요. 법안에 따르게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시책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 개발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 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 단지 지정 및 조성, 세제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네, 이 자유한국당의 송 의원이 블록체인은 신뢰 기반의 인터넷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라며 이미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칠 만한 제도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현 정부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언급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기술이 활성화된 산업 현장이 부족하다며 재정법 마련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혁신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정말 이제는 대한민국이 조금은 바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1도 없었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따로 생각했던 이런 쪽에서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같이 생각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뒤처진 것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만 보면은 좀 뒤처졌는데 하루빨리 갭을 메꾸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금감원이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 활성화 이제를 도모한다고 하는데 이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 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육성 및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글로벌 컨소시엄 등과 협력하여서 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규제 프레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 나갈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남아프리카에서 펀디X의 도움으로 곧 생필품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펀디X는 현지 거래소와 제휴를 하고 있으며 다시 이 X는 남아프리카에 계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은행과 같은 시설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남아프리카의 암호화폐 수용이 더 일찍 이루어질 것 같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은행에 접근할 수 없는 수백만 명의 남아프리카 사람들이 곧 펀디 X의 엑스패스 카드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카드는 다양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소매점에서 매일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사용자들은 전국의 다양한 장소에 설치될 엑스포스 기기에서 스마트 카드를 이렇게 충전할 수 있다며, 엑스포스는 주류 유통업체와 소비자를 위해 암호화폐로 쉽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펀디 X의 잭 채아 대표는 이제 암호화폐 기능이 탑재된 엑스패스 카드를 통해 수백만 명의 남아프리카 은행을 포함 일반인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번 협업은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뿐 아니라 은행과 거래 서비스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도 끌어들일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확장되고 접근성을 높인다는 소식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이런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펀디 X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토마스 리가 비트코인 상승 추세를 형성한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투자 리서치 업체 이제 펀드 스트레트 글로벌의 창업자 겸 수석 애널리스트인 토마스 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불마켓에 진입했기 때문이라며, 올해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앞서 나온 기사와 같이 소위 고래라고 하는 비트코인 거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재차 매집하기 시작했다며, 비트코인 비판자들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90% 가까이 사라졌기 때문에 끝났다고 지적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심리 상태가 변화될 때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 관련 토큰의 암호화폐 지수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엔진코인, 세타코인 등 13개 이런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지수 제공 업체인 알트덱스가 게임 관련 토큰의 암호화폐 지수를 런칭했다고 합니다. 자사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서 개발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알트덱스는 알트덱스 게임 인덱스로 불리는 블록체인 게임 카테고리의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지수는 비디오 게임, e스포츠 및 기타 유사 분권형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토큰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블로그에 따르게 되면 알트덱스의 지수는 세타 토큰, 엔진 토큰, 왁스, 디센트, 럴랜드, 킨, 룸 네트워크, 모발고, 디마켓, 리퍼리움, 언크레딧 등 13개의 코인에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상 제가 들어본 코인도 있고 처음 보는 이런 코인도 있네요.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게임 개발 업체 루시드 시트는 600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디지털 희소성 게임을 기존의 게임 플랫폼으로 확장시켰다며, 블록체인 구동 게임은 콘솔, PC, 모바일 기기 등 게임 플랫폼에 도입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인 크로시티 엔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윙클보스 캐피탈의 스털링 위츠케가 3월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좋을 유망한 산업에 대해서 송금 시장과 게임 산업을 꼽기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서히 게임 산업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가 적용될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의 솔루션도 게임 내에서 거래되는 송금 시스템에 리플의 솔루션이 탑재된다는 이런 소식이 지난달에 나왔었는데, 정말 게임 산업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기, 3분기, 4분기 2019년에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시카고 소재 트레이딩 업체인 컴벌랜드가 최근 1일 저녁 1시간 사이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가 여러 번에 걸쳐 갑작스럽게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해당 트레이딩 업체는 추적한 13개의 관련 주문 거래액이 1000비트코인 이상이라고 하면서 강제 청산 흔적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게 되면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기술 분석가인 피터 브란트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2년 안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이 2013년부터 2년간의 베어마켓 이후 대폭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패턴은 지난 2017년부터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보이는 양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앞서 그는 2018년에 암호화폐 베어마켓을 예측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본에 관한 소식은 거의 안 좋은 소식이 없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서는 컨텐츠 서비스 내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컨텐츠 산업이 디지털화됨에 따라서 다양한 관련 플랫폼들이 나타났다며 저작권 및 수익 분배 관리 등의 토큰화를 통해 새로운 컨텐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관련 서비스의 필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블록체인 관련 기본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정리했다고 하네요. 또한 보고서는 이달 내로 블록체인 기반 컨텐츠 유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일본, 이웃나라 일본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한 나라인데요. 네, 참 가까운 나라긴 한데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이런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다시금 보는 이런 시선인 것 같은데 하루빨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인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6포인트 오른 6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개선됐음을 나타내면서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면서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65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 아직 나쁘지 않다, 투자 한번 하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19년 4월 2분기가 시작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시작되어서 70까지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분기 4월, 5월, 6월에는 정말 70뿐만 아니라 75, 80, 85, 90까지 오르는 그 날이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저는 최고 높게 본 게 지금 70점입니다. 80점, 90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본 최저 점수는 그래도 아직까진 한 자릿수는 아닙니다. 10까지는 봤었는데 그때 정말 암호화폐 시장 암울했었죠. 요즘은 그래도 희망찬 기대가 되게 되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